이 결혼 못 시켜. 우리 딸 못 보내. 여보, 진정해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아버님,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빠, 왜 그래요? 어머님 앞에서. 빨리 나와. 집에 가자. 종민은 미닫이 문을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종민은 왜 상견례 자리에서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을까요? 종민과 영숙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수지구의 아침 공기가 옅게 맑았습니다. 간판 불이 꺼진 골목을 따라 빵집 굴뚝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꽃집 셔터가 반쯤 올라갔고 유리문 안쪽 물방울이 가늘게 흘렀습니다. 57세의 한영숙은 수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하고 베이지 가디건과 초록 앞치마를 즐겨 입었습니다. 왼손 등에는 젖은 줄기와 화분을 다루다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끝은 물과 흙에 오래 닿아 거칠었습니다. 셔터가 끝까지 올라가자 영숙은 바닥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러고는 프리지아 줄기를 맞춰 자르고 시든 잎을 골라 떼었습니다. 작업대 물바가지에 새 물을 채웠습니다. 가위날을 천으로 닦고 리본 끝을 사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대 옆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상견례였습니다. 숫자는 선명했지만 마음은 얇게 떨렸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어깨를 가볍게 펴보였습니다. 영숙은 옷장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네이비 원피스가 가장 무난했습니다. 어깨선이 단정했고 허리선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다만 팔꿈치 부근 보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팀 다리미로 어느 정도 눌릴지 가늠했습니다. 구두는 낮은 굽으로 골랐습니다. 오래 앉아도 발이 덜 아팠습니다. 예비 스타킹 2켤레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살색 하나, 검정 하나. 액세서리는 작은 진주 귀걸이만. 목걸이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는 드라이로 매끈하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뿌리 흰머리가 애매한 길이었습니다. 염색을 할까 망설이다 전기료 고지서를 떠올렸습니다. 스프레이를 최소로 쓰고 빗살은 촘촘한 것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지요?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고개를 조금 더 숙이고 웃음은 길지 않게, 목소리는 반톤 낮게, 혹시 모를 민감한 질문도 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은 구해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가요?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아이 앞길에 짐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을 묻는 질문이 오면 두 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게, 젓가락은 천천히 내려놓기로 연습했습니다. 고 박도현 오래전에 떠났고 집에는 그의 상자와 사진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하주는 영숙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회의라며 목소리가 다소 급했습니다. 하주는 31살로 대기업 해외 사업팀에서 일했습니다. 검은 코트와 흰 셔츠가 늘 반듯했습니다. 말수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엄마, 오후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속 시간 안에는 갈게요. 그래, 알겠다. 그때 보자. 통화를 마치고 영숙은 작업대 가장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리본을 색깔별로 말아두었습니다. 카네이션으로 작은 꽃다발 하나를 가볍게 묶어 가게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누군가 사라고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붙잡으려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예약 화분을 포장해 배달 보냈습니다. 주소를 2번 확인했고 영수증을 얇게 접어 상자 틈에 넣었습니다. 배달 청년에게 물 한 컵을 건네고 문 앞 종이를 떼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가게가 잠시 고요해지자 서랍 안쪽에 기대어 있던 낡은 반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겉 천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빈 봉투를 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수증과 명함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어깨가 반뼘 올라갔습니다. 표정을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웃음은 짧고 눈빛은 정면으로, 고개는 조금 더, 호흡은 길게. 오후가 기울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다시 보았습니다. 옷과 말, 돈과 표정, 준비할 것들을 한 번 더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셔터를 내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오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눌렸습니다. 간판 불빛이 강남대로에 하나둘 켜졌고 차창 너머 유리 외벽이 저녁빛을 얇게 반사했습니다. 영숙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네이비 원피스의 허리선을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영숙은 강남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할 때쯤 하주는 한정식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 집은 로비 끝에 작은 마당을 품고 있었습니다. 둥근 자갈길과 낮은 대나무 울타리가 있었고 미닫이 문 너머로 조용한 룸이 보였습니다. 상 위에는 접시가 가지런했고 젓가락은 천 위에 나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종민은 59세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임원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이 어깨에서 반듯했고 넥타이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이마에 고른 주름과 굳은 인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인해 보였고 말은 아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미정은 57세였습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다가 봉사문화센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단정한 자켓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고 목소리는 끄틈을 낮춰 상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수빈은 28세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를 입었고 긴 머리를 낮게 묶었습니다. 시선은 공손했고 손동작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영숙과 하준이 들어섰습니다. 종민은 상 끝자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단단했고 어깨선이 반듯했습니다. 눈빛이 문 쪽에 박혔습니다. 영숙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윤곽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종민도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수빈이 엄마 윤미정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준이 엄마 한영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하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수빈이에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직원이 들어와 유리잔에 물을 반 잔씩 따랐습니다. 잔이 상판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종민은 잔을 집으려다 멈췄고 다시 잡았습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고 엄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순서가 종민에서 멈췄습니다. 정적이 자리를 넓혔습니다. 여보, 인사부터 해요. 종민의 시선이 잔을 스쳤습니다. 물빛이 반달처럼 흔들렸습니다. 숨이 한 번 길게 들렸다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말은 낮았지만 칼날처럼 잘렸습니다. 공기가 단번에 식었습니다. 수빈은 반사적으로 물잔을 반쯤 돌렸고
하주는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미정은 종민의 소매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무례예요? 아버님,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빠, 왜 그래요? 어머님 앞에서. 종민의 어깨가 크게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짧게 긁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문 밖 복도까지 퍼질 만큼이었습니다. 이 결혼 못 시켜. 우리 딸 못 준다. 상의 장식잎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유리잔이 가볍게 떨렸고 물결이 잔벽을 한번 쳤습니다. 미정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눈매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자리를 망치면 안 돼요. 무슨 오해가 있어도. 오해는 무슨. 수빈이 너 저 녀석 그만 만나. 오늘 여기서 끝이야. 말끝이 상판에 떨어져 굳었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더 단단히 모였습니다. 아빠, 제발요. 멈춰주세요. 그만해. 종민의 시선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시선을 누구에게도 두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무릎 위 손가락을 포겠습니다. 목을대가 끌어올랐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끝까지 예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종민은 더 이상 자리를 잇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다리 끝이 바닥을 크게 긁었습니다. 빨리 나와. 집에 가자. 종민은 미닫이 문을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흔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직원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공기는 더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연락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수빈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자리를 정리하며 종민을 뒤따라 나갔습니다. 룸 안에는 반달 모양 물빛과 반듯한 냅킨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입술 자국도 젓가락 자국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고요가 한 번 더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먼저 흔들렸고 허리가 늦게 따라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삼켰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말이 목에서 멈췄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상 끝에 남은 물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강남의 저녁 속에서 조용히 파토가 났습니다. 1995년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 브레이크 소리가 겹쳐났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종민은 운전석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이마와 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셔츠가 빠르게 젖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멀어졌습니다. 해화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것바퀴가 바닥을 밀었습니다. 강한 조명이 눈을 찌르고 의료진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졌고 맥박이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복부 단단, 반응 둔화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복부 타박 심합니다. 통증 반응구네요. 간 손상 의심 큽니다. 혈액 준비하고 CT 바로 갑니다. 가위가 옷을 갈랐습니다. 피부에 차가운 소독약이 번졌습니다. 팔에 라인이 꽂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영숙은 출입선 밖에 서 있었습니다. CT 결과가 올라왔고 화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넓게 번졌습니다. 간 우엽 파열 의심이었습니다.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침대가 다시 움직였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지혈과 절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게만 하죠. 상태가 허락하면 이후에 이식을 논의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었고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수술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문 위 불빛이 길게 떨렸습니다. 사흘째 아침 종민은 중환자실에서 기계 호흡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면회는 10분이었습니다. 영숙은 유리병 너머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닿지 않았습니다. 응급수술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많이 무너져서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여자 대기와 적합성 검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사회복지사가 안내지를 건넸습니다. 공공지원, 모금, 장기이식 대기 절차. 글씨는 읽혔지만 의미는 더디게 들어왔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선수납 금액을 설명했습니다. 숫자의 제로가 길었습니다. 영숙은 지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카드 한도가 머릿속에서 빨리 돌았습니다. 보증과 선납이 필요합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시면 일정이 미뤄집니다. 그날 오후 원무과에서 호출이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 이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 공여자가 연결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고 영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의서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벽 전 유리병 너머 종민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영숙은 손바닥을 유리에 댔지만 온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음 안쪽에서만 불렀습니다. 이식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송팀이 와서 침대를 밀었고 문턱마다 바퀴가 낮게 울렸습니다. 문 위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수술실 작은 창에서 푸른 빛이 떨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길게 넘어갔습니다. 수술팀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긴 시간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실 문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작은 창의 불빛을 오래 보았습니다. 손을 더 잡지 못하고 발이 바닥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복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빈 대기실에 노란 불빛이 길게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배신이었다고. 그렇게 영숙이 종민을 떠난 지 30년 만에 상견례에서 마주섰습니다. 종민은 그렇게 떠난 영숙에게 증오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관불이 먼저 켜졌습니다. 바닥에 구두 소리가 짧게 찍혔고 공기가 식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넘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의 파문을 겨우 눌렀습니다. 영숙은 자켓을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손이 허리선으로 가다 멈추고 네이비 원피스의 주름을 펴려다 접었습니다. 오늘 방에서 의자를 당겨 앉던 감각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었다 바로 껐습니다. 컵을 꺼냈다가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등이 서늘했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마찰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얘기해 주세요. 하주는 문가의 매트 끝에 섰습니다. 양말 발끝이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어깨는 올라가고 숨이 위로만 들썩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수빈이 아버님이 엄마 이름 듣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어. 왜였을까? 예전에 서로 연이 꼬였던 거야? 돈 거래가 있었던 거야? 우리 집이 누굴 속였다고 소문이라도 났어? 질문이 겹쳐 올라갔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하주는 손등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습니다. 손등 힘줄이 섰습니다. 말끝이 매트 끝처럼 들썩였습니다. 하주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앞에서 엄마 이름을 듣고 그렇게까지 반응해? 수빈이 아버님이 엄마를 언제부터 안 거야?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흥분하는 사이가 세상에 몇이나 돼? 그게 오늘 내 상견례를 꺾을 일이야? 영숙은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등받이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을 포개었다 폈습니다. 혀끝이 첫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먼저였고 말은 뒤로 밀렸습니다. 과거의 문이 반쯤 열렸다 닫혔습니다. 하준아, 미안하다. 미안이라는 음절이 탁자를 한번 치고 가라앉았습니다. 하준의 시선이 컵, 벽시계, 커튼으로 짧게 흔들렸습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말들이 올라왔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내뱉으면 내일을 잃는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어요. 말은 짧았지만 속은 길었습니다. 하준은 내일 아침 직접 찾아가겠다는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세웠고, 오해면 끝까지 듣고 잘못이면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속으로만 덧붙였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숨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하주는 식탁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고 왼쪽으로 치우친 컵받침을 바짝 당겼습니다. 싱크대로 가서 컵을 꺼내 물을 반쯤 채워 식탁 모서리에 붙여두어 밤에 드세요 라는 말을 대신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다시 잡아 문을 열었고 들어가기 전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그 멍함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떴다 가라앉으며 상견례 방의 나뭇결이 겹쳤습니다. 닫힌 반찬 뚜껑이 겹쳤고 미정에 떨린 손끝, 하준의 굳은 어깨, 종민의 턱선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하준 앞에 놓일 문장들을 하나씩 지우려 했지만 지울수록 모자랐습니다. 설명도 용기도 모자랐고 거짓을 섞지 않겠다는 마음만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영숙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지만 들숨이 목 뒤에서 걸렸습니다. 하나, 둘, 셋을 세며 어깨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을 무릎에서 떼어 조용히 쥐었다 폈고 송금 사이로 얇은 땀이 번졌습니다. 서랍 앞에서 멈췄지만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도 꺼내지 않기로 하고 대신 거실불을 한 칸 낮췄습니다. 벽에 얇은 그림자선이 생겼습니다. 그때 상견례 방에 한 컷이 늦게 도착했는데 종민의 손목이었습니다. 금속 옆면에 아주 얕은 흠과 숫자, 같은 각인이 스쳤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없었고 의심만 남았습니다. 마음이 반박자 기울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꺼지며 미정의 이름이 떠있다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말이 부서질 것 같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말이 하준에게 튀어 상처가 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등을 등받이에 붙이지 않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을 셌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고 내일은 얼굴부터 보자, 말은 그 다음에라고 마음속에 그 순서를 적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하주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겨도 생각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가겠다는 문장이 가슴 앞자락에 걸려 있었고 손목 시계를 벗어 머리맡에 내려놓자 초침 소리가 조용히 옮겨갔습니다. 밤은 길었고 식탁 모서리의 컵과 의자 등받이의 코트, 서랍 속 봉투가 제자리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붙잡으려는 손처럼 보였고 숫자는 남았습니다. 1995년 4월 17일 그날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공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거실 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 식탁 위에 얇은 김이 얼었습니다. 자켓이 등받이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렷했습니다. 미정은 현관에서 곧장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한영숙 이름이 목록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연결음이 길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가 나왔습니다. 미정은 짧은 문장을 써두었습니다. 오늘 꼭 통화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지 않고 화면을 엎었습니다. 여보, 왜 거기서 그렇게까지 했어? 앉아 지금 얘기해. 종민은 의자를 반발 뒤로 당겼습니다.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턱선은 굳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날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어떻게 며느리 어머니로 모셔? 말이 벽을 울렸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두 박자 빨라졌습니다. 머릿속 첫 생각이 딸에게로 튀었습니다. 수빈이는 오늘 상견례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겹쳤습니다. 미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은 조심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여자가 전 부인이었다는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 딸은 어떻게 해? 왜 나한텐 말하지 않았어? 종민은 손바닥으로 식탁 모서리를 한번 눌렀습니다. 손등 혈관이 솟았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졌겠어? 그날 사고, 응급실 수술. 내가 깨어났을 땐 없었어. 말 한 줄 없이 사라졌어. 집도 비어 있었고. 문장의 끝마다 오래된 금속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의 눈꺼풀이 크게 떨렸습니다. 놀람이 먼저였고 바로 딸이 이어졌습니다. 수빈이 오늘을 어떻게 버티나. 미정은 컵받침을 정렬했습니다. 그 동작에 마음을 붙였습니다. 여보, 설령 그랬다 해도 오늘은 우리 아이 자리였어. 수빈이 눈을 봤어? 우리 딸 마음은 생각조차 안 했어? 종민의 어깨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미정의 휴대전화 화면이 테이블에서 가볍게 켜졌다 꺼졌습니다. 부재중 통화기가 조용히 늘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전화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은 길었고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생각했어. 그래서 더 못 앉아 있었다. 그 이름 듣는 순간 그날이 와버렸다고. 미정은 식탁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머릿속 질문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었지? 왜 나는 모르는가? 지금부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질문 위로 딸의 얼굴이 다시 얹혔습니다. 미정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우선 딸. 좋아. 과거는 내일 다시 묻자. 지금은 우리 딸부터야. 오늘 그 자리 당신이 무너뜨렸어. 그러니 내일 당신이 세워. 그때 복도 쪽에서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양말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다 멈춰섰습니다. 문틀 안쪽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첫 문장을 고르는 사이 단어 몇 개가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 아내. 사라졌다. 그날. 전 안 해요.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었습니다. 종민과 미정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방 안 공기가 꺼졌다 켜진 듯 했습니다. 수빈의 동공이 조그맣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위에 한영숙이 여전히 맨 위에 있었습니다. 눌러도 받지 않을 것을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지금은. 여보, 잠깐만. 미정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빈에게로 갔습니다. 손등을 덮었습니다. 덮은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미정의 머리 한켠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딸부터
그리고 내일 다시 전화. 엄마, 나 지금 뭘 들은 거야? 하준이 어머님이 그분이 아빠의 전 아내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어가 끊겼습니다. 이어질 힘이 없었습니다. 수빈의 손톱 하얀 선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밤엔 더 하지 마. 수빈이부터 챙기자. 과거 얘긴 내 앞에서. 내일 차근차근 다시 해. 정적이 짧게 깔렸습니다. 리모컨의 빨간 불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종민은 고개를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인정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춤이었습니다. 방에 있을게요. 수빈은 문턱에서 한 번 더 멈췄습니다. 문을 반쯤만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미정은 코트를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주름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수빈이부터 내일은 사과 그리고 자리복원. 순서를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 꼭 사과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송 표시가 떴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종민은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창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얇게 솟았습니다.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오래된 상처처럼 다시 열렸습니다.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의 집에서는 하준이 침대 끝에서 화면을 켰다 껐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 라는 문장을 3번 썼다가 지웠습니다. 영숙의 방문 아래로 얇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 없는 침묵이 집을 채웠습니다. 하준의 턱에 힘이 올랐습니다. 내가 가서 듣겠다는 생각이 가슴 앞에서 굳었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만 방을 걸었습니다. 마포와 수지, 두 집의 공기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긴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은 멈췄습니다. 감정은 커졌습니다. 각자의 결심이 소리 없이 자랐습니다. 미정의 통화 기록에는 부재중이 문자일이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문턱으로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소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하준은 휴대전화를 쥐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종민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만날 일 없네. 통화는 거기서 닫혔습니다. 점심 무렵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다시 걸었습니다. 업무 중이니 연락 자제해주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준의 메시지는 회색으로 쌓였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수빈에게 보낸 문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자동 회신만 한 번 왔습니다. 수요일 하준은 종민의 사무실 앞 벤치에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가 조심스레 자리 이동을 권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은 공기 안에서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습니다. 발신인은 이종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마포역 근처 카페 베니딕트로 오게. 문장은 짧았습니다. 허락도 호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생겼습니다. 하준은 바로 확인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식었고 심장은 2박자 빨라졌습니다. 저녁 7시 창가 자리에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종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이 반듯했습니다. 시선은 창밖에 있었고 손목의 시계가 얕게 빛났습니다. 하준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도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서 포개었다 폈습니다. 말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먼저 말랐습니다. 아버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밖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견례서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준의 숨이 위로만 들썩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희게 질렸습니다. 말은 준비해둔 문장보다 더 느리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든 제가 살면서 다 갚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 몫으로 돌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빚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카페의 작은 음악이 멀어졌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서 미세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수빈이에게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밀어붙이지도 않겠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준의 눈이 뜨겁게 번졌습니다. 목 안쪽이 탔습니다. 말이 비틀릴까 혀끝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꺼냈습니다.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준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더 깊이 포개졌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숨이 흔들렸습니다. 종민의 눈으로 보면 하준의 몸짓은 애써 단정했지만 속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젖음이 말 사이사이에서 번졌습니다. 종민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창밖에 있었지만 손은 컵받침의 모서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얕게 흔들렸습니다. 허락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종민의 과거가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종민의 화면에 내 사랑 미정이 이름이 떴습니다. 종민은 아주 짧게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수빈이 병원에 있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쓰러졌대. 과로에 스트레스 겹쳤다고. 응급실이야. 의식은 돌아왔는데 수액 맞고 있어. 의사가 며칠은 쉬라네. 수화기 넘어 미정의 목소리가 하준까지 닿았고 종민의 의자가 아주 작게 밀렸습니다.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어느 병원? 병원 이름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종민은 창밖에 두었던 시선을 처음으로 하준에게 돌렸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숨이 한 칸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갈게. 같이 가겠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두 사람의 의자가 동시에 뒤로 밀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의 불빛이 올라왔습니다. 숫자가 느리게 내려왔습니다. 종민은 미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 시간을 말했습니다. 하준은 손에 쥔 휴대전화를 꽉 잡았습니다. 화면 속 수빈 이름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읽힌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쳤습니다. 복도 끝 커튼 너머로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안내서와 진료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옆에 수빈이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 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전도 숫자가 고르게 움직였습니다. 10분을 허락받고 시작된 대화는 병원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상견례 파토의 잔해 위에 새로운 위기가 올려졌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민은 턱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차갑게 번졌습니다. 의료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일어섰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길게 들렸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이 떴습니다. 하주는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왜 안 들어오니? 많이 늦니? 하주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도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종민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빈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돌아서는 길이었습니다. 하준 손의 화면을 본 순간 종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준은 움찔했습니다. 대답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종민은 핸드폰을 낚아 숨을 짧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사단이 다 당신 때문이야. 30년 전엔 날 버리고선 지금은 내 딸까지 망칠 작정이야? 말끝이 복도를 쳤습니다. 하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버렸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하준은 종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병실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땐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민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어둡게 꺼졌습니다. 하준은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은 수빈이부터 생각해요. 미정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정의 눈길이 먼저 수빈의 커튼으로 갔습니다. 이어서 하준의 손으로 마지막으로 종민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종민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병실 쪽으로만 향했습니다. 하준의 휴대전화가 다시 떨렸습니다. 부재중 일이 늘었습니다. 하준은 통화 목록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도 첫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렸다와 우리 애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수빈의 창백한 얼굴이 겹쳤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은 거실에서 전화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연결이 끊겼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가슴이 당겼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가 유리처럼 얇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종이 한 장이 건네졌습니다. 안전 관찰 안내서였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만 종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민은 말없이 병실 커튼을 더 여몄습니다. 커튼 고리를 한 칸 이동했고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하준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와 수빈 사이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준은 결국 전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이마에 댔습니다. 숨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엉켰습니다. 30년 전과 오늘이 한 줄로 엮였습니다. 무슨 진실이 있는지, 어디까지가 오해인지 구분이 흐려졌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미정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쉬자. 종민은 수빈의 이마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손이 주먹처럼 말렸습니다. 복도에는 자동문 바람이 들고 났습니다. 긴장은 최고조로 올랐고 하준의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일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밤 공기가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전등을 한 칸만 켰습니다. 식탁 위 물자국이 희미했습니다. 하준은 문을 닫고 섰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말해. 병원 복도에서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알아?
엄마를 배신자라고 해. 30년 전에 뭐가 있었어? 상견례는 왜 거기서 부서졌어? 엄마가 뭘 한 거야? 나한테 뭘 숨겼어? 말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하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을 2번 찍혔습니다. 거실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배신이 아니었다. 그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무슨 이유? 사람을 그렇게 부서뜨릴 이유가 어디 있어? 말해. 영숙은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준아,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넌 갓난아이였다. 그때 나는 네 아빠와 결혼했다. 내 아빠는 내가 너를 잘 키워주길 바랬지. 나는 매일 아침을 차리고 밤마다 열을 식히고 내 이름을 부르며 돌봤다. 말 사이사이에 오래된 숨이 섞였습니다. 손끝이 식탁 가장자리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재혼으로 한 집이 되었고 입양신고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집에서 엄마로 살았다. 그 순간 하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가족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나는 누구 아들이야? 왜 지금에서야 말해? 하준의 목이 탔습니다. 말끝은 갈라지고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했다. 때를 놓치면 평생 상처가 될까봐. 또 때를 앞당기면 내가 부서질까봐. 오늘까진 말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더 다치는 걸 봤다. 그래서 지키려고? 감추는 게 지키는 거야? 내 인생은 뭐였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엇을 지켰다는 거야? 침묵이 길었습니다. 전등 아래 먼지가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하준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가로등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준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쓴 기운이 목을 훑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 2번, 골목 3개를 지났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껐습니다. 이름 목록이 흔들렸습니다. 영숙과 수빈이 같은 선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던 하준은 결국 무너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은 아직 뜯긴 채였습니다. 지금껏 믿어온 말들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서랍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아버지, 도연의 유품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상자 모서리에 다른 흔적, 포개진 봉투의 얇은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사진과 편지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진 가장자리에 하얀 테, 잉크가 옅어진 글자. 손끝이 닿는 순간 그리움은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언제 말하려 했어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상자 위에 둥근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금껏 믿어온 가족의 진실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준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돌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편지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가벼운 발자국이 스쳤습니다. 영숙은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따뜻한 조명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턱선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주는 상자를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오늘 읽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내일 더 듣고 더 묻기로 마음을 묶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숨을 고쳤습니다. 새벽빛이 창턱을 넘어왔습니다. 도연의 유품 상자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하주는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중간에서 병원비 전표가 나왔습니다. 날짜가 눈을 찔렀습니다. 1995년 4월 17일,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전표 번호가 또렷했습니다. 손끝이 식었습니다.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표 상단에 병원명이 보였습니다. 해화병원. 하주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말 대신 발걸음이 먼저 나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직 이른 시간의 소음이었습니다. 번호표가 느리게 넘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창구에 전표를 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돌았습니다. 숨이 짧아졌다 길어졌습니다. 전표 번호로 조회는 가능합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인적사항은 비공개고요. 익명 수납 여부와 금액, 시간은 수납 사실 확인서로 드릴 수 있습니다. 프린트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종이 한 장에 문장이 찍혔습니다. 1995년 4월 17일 심야 응급수술, 선납 익명 수납. 창구 도장이 붉게 내려앉았습니다. 상자 속 전표 모서리의 도장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두 종이를 겹치자 숫자와 도장이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기록 보관실에서는 마스킹된 수납 장부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 칸은 가려져 있었지만 메모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부 외상 출혈 응급, CT, 지혈 새벽 수술. 그날의 푸른 불빛이 귓가에 켜졌습니다. 하주는 복도 창가에 기대어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들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익명.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번졌습니다. 왜 익명인지, 왜 그 밤이었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지. 질문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상자, 전표의 숫자, 시계의 각인. 흩어진 조각들이 자석처럼 서로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주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혀끝에서 짧은 호출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들었습니다.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종이를 접었다 폈습니다. 접힌 자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햇빛이 강했습니다. 하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걸었습니다. 두 종이가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날의 잉크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확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왜라는 단어만 메모장에 여러 번 썼다 지웠습니다. 어떻게가 옆에 섰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서로를 밀었습니다. 그 사이로 어젯밤 영숙의 말이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 넌 갓난아이였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주는 상자 속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영수증 뒷면에 흐릿한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세 글자. 응급 이종민. 누구의 손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흔적. 그러나 방향을 가리키는 기척. 전표 번호와 도장과 날짜가 한 줄이 되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실만 붙잡자고 마음을 고쳤었습니다. 감정으로 달려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확인서와 전표를 파일에 넣고 조용히 해화병원 외벽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벽돌 촉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전철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수지로 돌아오는 동안 종이는 가슴에서 따뜻해졌다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불을 켜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표와 확인서를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속삭임이 입술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빠가 수빈이 아버지 수술비를 냈다고. 왜? 문장이 공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퍼즐의 큰 조각 하나가 분명히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이 외를 누군가의 입으로 끌어낼 차례였습니다. 늦은 저녁 카페 조명이 낮게 깔렸습니다. 창밖 불빛이 테이블 모서리에 얇게 걸렸습니다. 하준은 종민 앞에서 파일을 꺼내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돌았습니다. 심장이 반박자 늦게 쳤습니다. 아버지 유품 속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병원 기록이랑도 맞더군요. 전표와 확인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날짜가 위에서 빛났습니다. 1995년 4월 17일 붉은 도장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수빈 아버님의 수술비를 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민은 종이를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아주 느리게 줄을 훑었습니다. 숨이 멈추었다 이어졌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서고 컵받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네 아빠가 왜 내 수술비를? 놀람이 먼저였고 곧 혼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래 굳힌 분노가 뒤에서 밀려 올라왔습니다. 턱이 굳어졌습니다. 전표 모서리를 한번 접었다 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날 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어디로 달렸는지. 하준은 등을 등받이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오늘은 사실만이라는 말이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럼 이 진실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만 아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아는 건가요? 어머니께 당장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는 제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장이 카페의 낮은 음악 위로 또렷이 올랐습니다. 하준의 속은 흔들렸지만 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종민의 시선이 시계로 스쳤습니다. 옆면의 얕은 흠이 불빛을 탔습니다. 1995년 4월 17일이 마음속에서 번쩍했습니다. 종민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반 박자 머뭇거렸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영수가. 짧은 숨이 이어졌습니다. 나야. 종민이야. 30년 만인가? 나한테 할 말 있지 않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통화 너머로 아주 얕은 숨이 흔들렸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짧게 오갔습니다. 내일 저녁 사람 없는 곳. 통화가 끊겼습니다. 공기가 잠깐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누구도 끝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파일을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종이는 체온을 먹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만나보겠네. 문장이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래 피했던 문을 스스로 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만 묻고 사실만 듣고 와주세요. 이 기록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하준은 전표와 확인서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모서리를 곧게 맞췄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쳤습니다. 유리문 밖 바람이 얼굴을 짧게 쳤습니다. 하준은 가슴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전표와 확인서가 체온을 먹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하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유품 상자의 전표, 병원 확인서, 시계의 각인, 봉투의 메모. 조각들이 한 줄로 섰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자리로 누군가의 이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아직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둘의 발걸음이 같은 박자로 움직였습니다. 얇은 안도감이 가슴에 얹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주는 알았습니다. 내일의 질문이 더 깊어질 거라는 것을. 밤 공기가 차갑게 스쳤습니다. 하주는 짧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조용히 되뇌어졌습니다. 사실로 묻고 사실로 듣자. 얇은 다짐이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다가 내일 같은 자리로 모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서류가 투명 파일에 꽂혀 있었습니다. 수빈은 팔에 반창고를 만졌습니다. 진료 안내서에 휴식, 자극 회피가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수납 창구 옆에서 서류를 2번 확인했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습니다. 마포 집에 들어오자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전기 포트가 먼저 켜졌습니다. 미정은 죽을 데우고 약을 반 컵의 물과 함께 올렸습니다. 수빈은 소파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붙이고 손을 포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읽지 않은 삶이 작게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보고 말고 다음 미루자. 내 숨부터 살리자. 엄마, 나 잘 걷는 척만 한 것 같아. 다리가 자꾸 휘청거려. 미정은 담요를 펼쳐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부엌 시계가 한 번 울렸습니다. 하준이한테 메시지 보내야 할까? 보내면 무너질까 봐 무서워. 오늘은 쓰지 말자. 쓰다 지우는 건 너 힘만 빼. 내일 너가 서서 읽을 수 있을 때 쓰자. 수빈은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지금은 미안해라는 4단어가 3번 쓰였다 지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뒤집어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얘기 멈추자고 해도 될까? 그럼. 돼. 너 마음이 먼저야. 결정도 속도도 너가 정해. 바람이 베란다 유리를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등을 등받이에 붙였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미정은 옆자리로 조용히 옮겨 앉았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화나 있겠지? 아빠도 흔들린다. 사람은 다 흔들려. 그래서 내일의 말을 고르려고 오늘은 쉬는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은 양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번졌습니다. 미정은 수빈의 어깨선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 동작에 마음을 얹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에 햇빛 들어오면 10분만 걸어볼게. 그 다음엔 하준이한테 한 줄만 보낼까 해. 좋아. 10분 걷고 한 줄 쓰고 한 줄 지워도 돼. 서두르지 말자. 침실로 들어가며 수빈은 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빛이 복도에 얇게 흘렀습니다. 머리맡에는 병원 안내서와 약 봉투, 작은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메모지 위에는 내 속도라고 짧게 적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자 미정은 달력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내일 저녁 약속. 설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췄습니다. 죽을 한 번 더 데울 시간, 딸의 숨이 고르게 돌아올 시간을 세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빈아, 물 다 마시고 자. 네. 엄마, 고마워. 문틈 사이로 대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등을 기댔습니다. 수빈 퇴원길에 종민에게서 영숙을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미정이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30년 전의 이름이 혀끝에 올라왔다가 오늘은 딸의 이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붙지 않았습니다. 보호와 기다림,
두 단어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이 얇게 흘렀습니다. 수빈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내일 어른들의 대면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준과 수빈은 제자리에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문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이 방에서 먼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원이 비 있었습니다. 벤치나무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종민과 영숙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오래 준비되었지만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얇게 스쳤습니다. 시간도 얇아졌습니다. 끝내자. 그날 왜 사라졌는지. 배신이면 배신이라 말해. 영숙은 손을 포개었습니다. 손금 사이로 땀이 번졌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었을까? 그때 응급실에서 당신은 가망 없다고 했지.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며칠 넘길 수 없다고 했어. 우리는 넉넉하지 않았잖아. 당신 삶이 수술 하나에 달렸다고 하니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 그런데 그 큰 돈을 난 구할 수가 없었어. 어머님, 아버님 형편도 다 알잖아. 종민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가슴뼈에 걸렸습니다. 미움으로 굳혀둔 30년이 안쪽에서 미세하게 금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어. 수술비를 익명으로 내주겠다고. 대신 수술이 끝나면 자기에게로 오라고 갓난 아이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그 사람 곁에서 한 가족으로 살자는 제안이었어. 그 제안 옳지 않았다는 거 알아. 거래처럼 들렸고 나도 스스로가 작아졌어. 수치스러웠어. 그래도 그 밤엔 당신 생명이 먼저였어.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였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미움은 내 몫으로 묶었어. 평생 매일. 먼저 간 하준 아빠한테도 미안했어. 고마움과 빚으로 시작한 삶이었어. 하지만 하준을 향한 마음만은 거래가 아니었어. 그 아이인 내 전부였어. 벤치 아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종민의 눈이 젖었습니다. 종민의 턱이 굳다 풀렸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옆면에 얕은 흠이 불빛을 탔습니다. 각인의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나는 창구에서 전표를 확인을 했어. 익명 수납이라고 찍혀 있었어. 그래도 누가 냈는지 알고 있었지. 약속이었으니까. 당신이 살면 나는 아이와 그 사람 곁으로 가기로. 말끝이 떨렸습니다. 영숙의 목젖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30년의 사과와 해명이 같은 문장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의 원망만 하며 살았다. 내 분노만 붙들고 차았다. 내가 바보 같은 세월을 보냈구나. 그날은 배신이 아니라 희생의 날이었어. 문장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오래 묵힌 분노가 뒤로 물렀습니다. 그 자리에 늦은 이해가 들어왔습니다. 종민의 눈꼬리에 물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준 것만으로 충분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오래 살아주길 바랬어. 멀리서라도.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얇던 공기가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숨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미움은 작아졌고 고마움은 조심스레 자리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한꺼번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올 길이 생겼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 내 젊음을 원망하며 보내느라 너의 아픔을 몰랐다. 내가 아는 진실만 진실이라고 믿었어. 영숙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 대신 손가락을 맞잡았다 풀었습니다. 얇은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견딘 세월이 서로의 상처였어.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아들 하준이를 키울 수 있어 고마웠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가 말의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저녁, 다른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한 장면에 포개졌습니다. 아이들 일은 내가 먼저 말할게. 아이들의 뜻을 먼저 묻자.
서두르지 말고 어른들이 준 상처가 마를 시간을 주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어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30년의 골짜기를 천천히 메웠습니다. 그날 밤 미정에게 짧은 전화가 왔습니다.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종민이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 마음속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늦은 이해와 작은 용서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메시지 두 통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뜻을 먼저 묻자. 서두르지 말자. 미정은 좋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공원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종민은 시계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각인 위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같은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남은 것은 아이들이 고른 문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월요일 아침, 수빈은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파견 제안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수빈은 보류했던 오퍼를 한 줄로 수락했습니다. 발령 일자는 일주일 뒤로 확정되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가 반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기가 얇게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하준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둘 다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와 아빠의 과거를 짊어진 채 결혼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의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미국 본사 발령. 이번엔 가볼게요. 아빠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와, 우리 딸내미. 넌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인 거 알지? 잘 다녀와. 미정은 캐리어 손잡이를 한번 감쌌다 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울음은 밀어냈습니다. 달력의 출국 위에 짧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의 하주는 서랍에 전표와 확인서를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곤 주방에서 요리하는 영숙에게 다가가 영숙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처음에 진실을 접했을 땐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나 알고 있어. 그 누구보다 엄마가 날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려. 내 행복이 엄마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빈이와 저는 서로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으로 식탁 모서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 손끝에 오늘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공항에서는 전광판의 도시 이름이 느리게 넘어갔습니다. 탑승 안내가 낮게 울렸습니다. 수빈은 여권을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도착하면 한 줄만 보내. 밥 먹었는지. 응. 10분만 울고 다시 걸을게. 두 사람의 손이 잠깐 꼭 맞닿았습니다. 품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수빈은 몸을 떼고 걸었습니다. 검은 바퀴가 매끈하게 굴렀습니다. 뒤돌아본 눈에 미정의 손바닥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수지 시장 입구에서는 영숙은 사과 하나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작은 흠이 보였습니다. 덜 예뻐도 달 때가 있어. 그럼 오늘은 그걸로 해요, 엄마. 계산대 위에 카네이션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장지 모서리가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하주는 한 묶음을 장바구니 위에 올렸습니다. 말은 덜했고 호흡은 맞았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수빈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메시지 창에 한 줄이 적혔습니다. 엄마, 곧 탑승. 밥 먹었어. 전송 표시가 떴습니다. 하준에게도 짧게 보냈습니다. 잘 지내. 고마워. 답장은 곧 왔습니다. 천천히 너 속도로.
공항의 전광판이 바뀌고 시장의 비닐봉투가 한 번 더 바스락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에서 이해와 용서를 배웠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겼지만 걸음은 그 위를 조심히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장바구니 속 사과 하나를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그 과일처럼 자신의 삶도 때로는 멍이 들고 부서졌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겐 단맛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준 옆에서 한 발자국 천천히 걸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의 머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수빈은 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가르고 장바구니는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각자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모양을 바꿔 응원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안부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감동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